법무부가 어제 검찰 인사를 전격 단행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어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사실 직원들 격려차 지역 일선청 돌던 중이었잖아요. 밤에 이제 일정 취소하고 서울로 돌아와서 어떤 얘기할까 오늘 출근길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더라고요. 잠시 현장 영상을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을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상과 갈등설 비춰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규모나 시점 등도 예상 못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 여사 수사 방침에 향후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총장님.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후속 인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해하는데요. 제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총장님 임기 이제 넉 달 남았는데 그 전까지 수사 마무리하겠다는 혹시 뭐 있으실까요?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사전 조율됐냐고 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원석 총장이 처음에도 약간 조금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고 중간에도 한 7초 정도 멈췄다가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룰루님이 이 7초의 침묵의 의미는 뭐냐라고 댓글로 물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잖아요. 결국은 맞아요.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어제 이미 오늘 입장을 밝힐 거라고 이미 이제 검찰 쪽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출근길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게 분수령이 될 거다라고 해서 모두들 관심이 좀 많았던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선택지가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 그냥 예측하기로는요. 사퇴를 한다. 혹은 비판을 한다. 그러니까 이 인사가 뭐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다. 두 가지였는데 둘 다 안 하고 일종의 침묵으로 좀 답변을 했는데 근데 이제 흐름을 좀 지켜봤을 때는 아까 이 침묵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보셨다라고 했는데 어제부터 이미 이원석 총장이 오늘 얘기할 거라고 예견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은 오늘 얘기할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쭉 이어가지 않고 중간에 침묵을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황을 했다라기보다 아니면 또 뭐 준비가 안 됐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고 사실상은 침묵으로 어떤 의견을 좀 피력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 침묵이 벌써 그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말을 한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침묵은 의도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거나 당황해서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은 이제 불만을 좀 표출한 걸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내용들 보면은 뭐 갈등설 나오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인사 예상 못했느냐라고 하면 그것도 말 안 하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후속 인사 계획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도 좀 미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알 수 없는 문제라는 말이 후속 인사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내 손을 떠난 문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들렸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검찰총장과는 당연히 그 검사들의 인사를 당연히 이제 상의하고 이런 게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한 것도 아무래도 이번 인사에 대한 좀 불만을 우회적으로 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검사와 수사팀을 믿는다. 이 말도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좀. 맞아요. 왜냐하면 이원석 총장은 어쨌든 이미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 여사 이 사건에 대해서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자기 임기 내에 다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런데 그 중간에 수사팀이 다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이제 신호나 아니면 뭐 호소 같은 걸로 좀 들리는 게 사실이죠. 심은정님이 국민들이 검찰 인사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게 참 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작년 9월에 검사장급 인사 한 40명 정도가 인사가 났기 때문에 네. 정기 인사 시기가
라는 거잖아요. 이 시점 자체가 좀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번 인사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지휘하던 이 지휘부가 모두 교체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인사의 흐름인데 일단 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은 어제 저도 요 인사가 나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 뭐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많은 걸 설명해 주는 그런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이전부터 여당 쪽에 있었던 의구심 같은 것들이 좀 확인이 됐다라는 취지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의구심이냐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됐을 때도 좀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기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보다 10기가 높고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이원석 총장은 같은 기수니까 네. 이제 똑같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똑같이 10기수 놔준 그런 상태였는데 이원석 총장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좀 가깝다라고 보는 흐름이 있었고 그래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와가지고 기존의 한동훈 라인을 좀 정리를 할 거다 검찰 쪽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다만 의혹으로 그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검사들 라인이 좀 조정이 되면서 이제 그게 좀 맞았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거는 그 민정수석을 임명했는데 민정수석도 역시 그 18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9기수 또 선배거든요. 그렇죠. 이원석 총장보다요. 현재 흐름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높은 기수의 선배들을 연이어 이제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에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검찰 수사 라인을 조정을 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을 봤을 때는 이건 결국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김창진 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인데 원래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고 이번에 김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이제 총괄 지휘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법무연수원으로 인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상으로 승진이긴 한데 법무연수원은 또 한직이라고 불리거든요. 네. 검찰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사를 안 하는 부서다 보니까 한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근데 어제 국민의힘의 법사위 쪽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김창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일 때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친윤계 핵심 검사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인사청문회 준비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이후 과정에서 보면 결국엔 또 밀려난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모두 이제 비슷한 라인이었는데 특수통. 보통 이제 윤석열 사단 뭐 이렇게 그렇죠. 불렀죠. 윤석열 네. 사단 안에 한동훈 전 위원장 라인도 같이 있었던 건데 이제는 이 검사들 내에서도 또 친윤계도 일부 좀 분화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성님은 이제 법무부에 뭔가 이 인사 조치에 항의한다고 검사들이 좀 이렇게 움직임이 있냐 이런 걸 좀 물으셨거든요. 제가 오전에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들은 안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프로스에다가 그 검찰 내부망에다가 보통 항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내용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섞여 있는 게 보통 완전한 숙청은 또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래 있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부산고검장으로 인사를 냈는데 이게 또 승진이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검장이 된다라는 건 또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좌천성 승진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좌천성 승진이니까 애매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김창진 차장 같은 경우에도 형식상은 또 승진이긴 해요. 그러니까 또 한직이라서 또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냥 회사에서 차장이었다가 부장이 됐는데 좀 한가로운 그런 부서로 발령이 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집단적인 반발 같은 건 좀 나오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관계들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친윤인지 뭐 친한인지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다만 핵심은 어쨌든 김건희 여사 그 수사 라인은 좀 교체가 됐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이 사실은 어제 김 여사에게 디올백 건넸던 최재형 목사를 피의자 신문으로 불러들여서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출석 통보도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좀 중요한 거는 향후에 지켜봐야 되는 거는 이제 이번 검사 인사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수사를 좀 제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추후에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기준점은 뭐냐면 이 이제 이원석 총장이 처음에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강조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본인 얘기는 아닌데요. 검찰 쪽에 나왔던 얘기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출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같이 조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 바뀐 수사팀에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지켜봐야 된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그 김종배의 시선 집중 나와서 이게 결국은 영부인 방탄용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이제 영부인에 대한 수사는 일절 안 되고 원천 봉쇄하겠다는 용산의 의지를 보인 게 아니냐, 이번 인사에 대해서 의미를 그렇게 부여했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그런 반응들은 지금 여당 쪽에서도 이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아까 많은 걸 설명해 준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갈등도 얘기가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용산 쪽에서 결국에는 수비하는 데 좀 집중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는 거고, 연결해서 보면은 그럼 용산 쪽에서 검찰 인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되는 거는 국민의힘에서 그 원내 108석 여기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도록 방어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가 용산이 번하지 않는 그런 그림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좀 예측들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사실은 그간에 이제 양면 공격을 좀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뒤늦게 하려고 나서는 거는 이건 일종의 약속 대련이다, 이런 프레임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수사를 하려고 나서는 것은 이제 여권과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좀 분리되는 과정이다, 갈등 양상이 있는 거다, 이 해석이 동시에 두 개가 다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약속 대련 이론은 이때 폐기가 되는 거죠. 이게 폐기가 되고 결국 이제 후자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이때부터는 또 민주당의 입장은 굉장히 좀 명확해져요. 결국에는 검찰 수사를 대통령실이 막으려고 했으니,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 가서 막으려고 했으니 그럼 결국에는 이제 검찰 수사는 무용하다. 그러면 또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도 추진하고 있었던 거지만 이번에 검찰 인사를 더욱더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히 이제 민주당 검찰 독재 탄압위원회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나가면서 그 장경태 최고위원이 했던 말이 좀 인상적이에요. 이제 나가면서 기자들이 뭐 질문하니까 이제 잘 안 받고 나갔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이번 인사 참 재밌는 인사다. 한동훈하고 친하면 좌천되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친윤과 친한 검사들의 분리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자전거 달리자님과 햇빛님이 특검 받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다라고 의미를 부여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특검에 대해서 명분을 오히려 세워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하던데요. 맞아요. 지금 그 야권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여당 내에서도 사실 비판이 나오는데, 제가 쭉 보니까 뭐 가장 지금 기사도 많이 되고 주목 많이 받은 건 이준석 대표 글이거든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글을 썼는데 페이스북에요. 여기 보면 검찰 인사 보니까 마지막 몸부림 같다. 그렇게도 2016년에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T-익스프레스를 타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T-익스프레스라는 건 이제 놀이기구도 있지만 여기 글을 이제 페이스북 원문을 보면은요, T에다가 쌍따옴표를 붙여놨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T의 의미는 결국 이제 뭐 아주 뭐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이 사실 탄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걸 비유하면서 T-익스프레스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 검사 인사가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여당 쪽에서도 오신환 전 의원이 또 글 쓴 게 저는 또 주목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꼭 그랬어야 됐느냐,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 글 꼭 내용도 그랬어야 되느냐? 네, 그 시기상으로 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종석 전 장관 왜 그때 꼭 보냈어야 됐냐, 결국 소환할 걸 왜 그때 보냈느냐, 황상무 수석은 왜 바로 경질을 못했느냐, 모든 건 때가 중요하다, 왜 지금 검찰 인사를 했느냐, 이렇게 또 비판하는 글을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는 지금 표면적으로는 방어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제 아래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고 한다, 이런 그림을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굉장히 맞아요. 약간 기로에 서 있는데 이제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뭐 한 17명, 18명 이탈하게 되면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고, 22대 국회에서는 8명 이탈하면 또 통과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원내대표 그 선거 때도 일부 그런 의식을 가진 이제 의원이나 아니면 이제 원내 당협위원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내대표를 친윤으로 처음에 이철규 의원으로 내세우려고 했던 거는 이 백석을 아주 단단하게 좀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22대 당선인들이 원내대표를 뽑았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개혁적인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요 최상병 특검법은 받읍시다, 아니면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받읍시다, 이렇게 당론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몇 명 이탈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친윤 그룹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오히려 힘이 더 빠져 있는데
더 좀 붙잡기에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었고 이탈을 막기 위해서. 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됐을 때도 그 후보로 나올 때도 이제 제가 국민의힘 쪽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건 역시도 좀 친윤 쪽의 선택인데 이철규 의원보다 오히려 반감이 덜할 것 같아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친윤 그립이 너무 강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개혁적인 생각을 가진 뭐 당선인들이 이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온화한 사람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는 게 이탈표 막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좀 깔려 있다 이런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취임 일성은 단일 대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게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의석수를 이제 100석 그 좀 넘는 걸 지켜내지 못하면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결국에는 이제 비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덜 강하지만 그러나 임무는 똑같은 뭐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 국무회의에 최상병 특검법이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21일이 지금 뭐 예측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되면 어쨌든 뭐 다시 올라갈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 정국이라든지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면은 21대에 통과할 가능성 이런 거는 어때요? 사실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의원들 속마음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21대에서는 그래도 통과가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탈을 조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17표까지 이탈하겠느냐 그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건데 다만 22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예측들을 좀 많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은 이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러나 지난번에 실제 그 표결을 할 때는 또 둘 다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진 않았는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당선인 중에 2명, 뭐 이제 한지아 당선인이나 뭐 김재섭 당선인 이런 사람들은 찬성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은 상태거든요. 22대에서는 8표만 이탈하면 그러면 통과가 되거든요. 192석이 범야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근데 4석이 또 확보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명밖에 안 모자른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찬성 입장인 사람들은 그냥 언론 인터뷰에 응했을 때 그때 질문이 나왔을 때 답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수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모든 당선인들한테 다 물어봐서 최상병 특검법 통과돼야 되냐 안 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면은 그게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흐름상으로도 이제 비대위 인선 가지고 제가 좀 취재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던 거는 이제 물론 친윤 인사들이 많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친윤이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세가 달라지고 있는데 꼭 친윤 그 라인을 지켜갈 이유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일부들은 이게 오히려 선을 긋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더 윤 대통령을 비판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철규 의원하고 배현진 의원의 갈등이 굉장히 부각됐었잖아요. 그렇죠. 친윤의 분화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친윤의 분화인데 그걸 또 해석을 해보면 그럼 왜 그렇게까지 싸우느냐. 물론 이제 감정적인 얘기들도 좀 섞여 있다라고 듣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익을 따져보면 왜 배현진 의원은 그렇게까지 이철규 의원을 공격했느냐. 이걸 해석해보면 그렇게 때려주면 그렇게 공격을 해주면 오히려 저 편이 아니다라는 게 되게 명확하게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과를 좀 노리지 않았겠느냐. 난 더 이상 그 친윤 라인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 그러면 이거는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9일에 가석방이 이제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 받았고 오늘 오전에 형기 2달 남기고 동부구치소에서 출소를 했어요. 지금 사진에 보이면 이제 출소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네. 또 공교롭게도 오늘 또 출소를 하셨네요. 네. 아 이게 지금 이제 흐름상으로 보면은 이제 여당 쪽에서 좀 걱정을 하는 거는 이제 윤 대통령이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거래를 한 거 아니냐는 네. 의혹.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석이 인용된 게 지난 9일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가석방 결정난 게 지난 9일이었는데 그때 또 같은 날에 공교롭게 보석이 인용된 게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네.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이제 함성득 교수하고 그다음에 이명백 교수의 소위 말하는 뭐 비선 논란,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따로 조율을 했다. 이런 얘기. 물밑조율을 내가 본인들이 했다고 이제 비선을 아예 자처하셨죠. 네, 공개를 해서 이제 뭐 비선이냐 아니냐 이것도 좀 논란이 있긴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 보면은 뭐 이재명 대표한테 뭐 총리도 좀 제안을 받겠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뭐 협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그런 뭐 차기 행보에 방해가 되는 인물은 대통령실에서 기용하지 않겠다. 물론 이제 양쪽 모두 뭐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들이 나온 상태에서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윤 대통령의 장모가 가석방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보석이 인용되고 이러다 보니까 보수 쪽에선 이거 거래한 거 아니야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혹 제기가 있었다. 네, 그리고 특히 사실 이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그 당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뭐 부탁해서 좀 보니까 그 윤 대통령 탈당해라 이런 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시기쯤에 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의혹들이 있는 상태고, 그럼 이게 이제 어떤 그 정권의 기로에 설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게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보수 측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일반적인 평가는 이재명 대표를 막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그만큼 싫어하고 대통령이 되는 걸 막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니 윤 대통령을 데려와서 대선 후보로 넣고 그다음 그걸 막은 역할을 해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랑 어떤 뭐 협력을 한다라거나 손을 잡는다거나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보수층 원래 있던 기존의 지지층들이 완전히 이탈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총선 민심으로 보면은 이제 중도층이나 진보층은 당연히 그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뭐 좋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한 상태고 남아 있는 거는 보수 지지층들이 좀 버텨주던 상황인데 이게 이탈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권 입장에서는요. 여권 입장에서. 또 라인 사태도 지금 파장이 커지면서 대통령실이 사실 어제 예정에 없던 브리핑 열고 성태훈 정책실장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사실 정부가 내놨던 입장하고 그간에 내놨던 거하고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 물밑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다음에 네이버가 입장을 결정하게 되면은 이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 쪽에는 그 유감 표명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좀 얘기로 돼 있는데 근데 다만 이게 지금 좀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보면은 좀 불리한 걸로 보이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민주당 쪽에서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에 압승을 한 다음에 총선의 민심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총선의 결과는 이미 나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심판도 맞지만 거기서 민주당한테 국민들이 허락해 준 게 뭐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은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는 문제냐. 아니면 최상병 특검법은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는 문제냐. 뭐 이런 안건별로 다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민주당 쪽의 판단은 정치적인 문제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최상병 특검법이라던가 아니면 이태원 특별법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다 원하는 것 같다. 근데 다만 얘기 들어보면 금융투자세 이거 시행하는 거 이런 문제들은 항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부담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제 정치적인 문제부터 먼저 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요번에 물어보니까 이 라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문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문제는 무조건 윤 대통령이 부담이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맹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야당에서는 굉장히 그 여권의 큰 악재가 될 거라고 보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라인 사태에 이게 반일몰이 할 일이냐. 야권에서 이제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공세 펼치는 거는 기업을 죽이는 거지 살리는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일단 보도가 나와서 뭐 진위 여부까지 대통령실에서 확인되는 건 아닌데 다만 이 흐름 자체는 정부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계속 했던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고 그다음에 네이버에 대해서는 입장을 명확하게 해주면 돕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야권에 대해서는 그 죽창가 불러가지고 해결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입장은 꾸준히 밝혀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입장이 그것과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는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런 그 네이버가 뭐 입장을 결정해주면 돕겠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실효적이지 않아 보인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런 네이버의 입장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뭐 한국 정부에 뭐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기업하는 사람들로서는 좀 버티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기업이 입장을 내기 전에 좀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야당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 행정지도로 나섰는데 우리 정부는 네이버한테 자꾸 너네 입장이 뭐니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이거는 좀 맞아요. 압박이 될 수 있고 부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제기를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왜 회사 쪽에 왜 자꾸 그렇죠. 그게 얘기를 하냐. 야당의 얘기고 회사가 먼저 얘기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일본 정부로부터 더 큰 압박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조국 대표가 어제 이제 독도를 방문했는데 일본 언론이 이제 조 대표 취재하는 상황이 주목을 받았더라고요. 또. 네, 사실 이제 독도를 간 거는 이 라인 사태의 친일 프레임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것이고 그 상황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이제 그 일본 기자가 와가지고
이제 조국 대표한테 누구냐, 그 왜 뭐 다케시마에 가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뭐 이 과정에서 다케시마라고 표현을 하니까 조국 대표가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떴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반일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을 시켰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그 외교적으로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거는 그 일본 정부 그 대변인격이 관방장관이거든요. 네. 근데 관방장관이 이게 일본의 고유 영토에 이렇게 왔다라는 거 극히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사태가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조국 혁신당의 역할로 인해서 이제 또 이게 한일 관계의 그런 문제로 다시 한번 부각되는 그런 그림이 좀 있고요.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조국 대표는 언제나 좀 한 발 더 나가는 그림이잖아요. 민주당보다 더 강한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뭐 관계자한테 이런 상황 어떻게 보냐라고 하니까 굉장히 윈윈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한 발 더 나가면 민주당은 중립 스탠스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중간 정도로 보이고 조국 혁신당은 또 선명성으로 계속 해온 정당이니까 그걸로 도움을 받고 이런 것들은 서로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오전 상견례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찾아가서 인사를 나눴는데 분위기는 상당히 좀 기싸움이 팽팽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네. 왜냐하면 뭐 시작 전부터 예측이 가능했던 게 양쪽이 저는 그냥 양쪽 입장 다 들어봤을 때 어떻게 협상을 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어느 하나도 서로 수용 가능한 게 별로 없는 상태거든요. 난제가 쌓여 있어요. 네. 그리고 입장 차이는 이미 다 입장이 나와 있고 입장 차이가 굉장히 뚜렷해요. 예를 들어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이거는 민주당은 반드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의지도 굉장히 강하고 이 당에서 그걸 거스를 사람도 전혀 없고요. 근데 반대로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안 하겠다라고 이미 말을 한 상태잖아요.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걸 뭐 일부만 받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고 최상병 특검법도 뭐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사실 이런 문제들은 이제 용산까지 연결돼 있다라고 치면은 당대당으로 해야 되는 문제 중에 상임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상임위는 지금 제가 민주당 쪽에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법사위원장이랑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오지 못하면은 그럼 박찬대 원내대표 거의 옷 벗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는 물러설 수가 없는 거고. 굉장히 강경하네요. 네, 그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그 둘 다 내주게 되면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완전히 실패한 그런 원내대표가 되고 초기부터 굉장히 힘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라도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조율할 수가 없는 지금 이론적으로는 조율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볼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행보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뭐 도서관에서 책 읽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좀 화제가 됐는데 또 원희룡 전 장관과 저녁 회동한 사실도 알려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모두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변 측근들은 뭐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좀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몇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요즘에 이제 정치권의 트렌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큰 선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산에 뭐 절에 간다거나 하고 이제 뭐 수염이 뭐 길러서 뭐 누가 찾아가지고 이제 좀 나와 주십시오 하면 뭐 그때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그렇죠. 유학을 뭐 가가지고 그러네요. 뭐 이렇게 외국을 떠난다거나 네, 잠시 시간을 가졌다가 돌아오는 뭐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돌아온다라고 해서 그런 그림으로 많이 했었는데 최근엔 좀 안 그랬어요. 예를 들어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선에서 패배한 다음에 바로 당대표에 출마를 하고 쉬는 게 없어졌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정치권 관계자들이랑 얘기하면은 그 연예계도 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예전에 가수들 뭐 나갔다가 컴백하고 이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잘 안 쉬잖아요. 군대 가는 거 빼고는.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 흐름이 빨라지다 보니까 잊혀질 가능성이 높고 실수로.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좀 계속 눈에 강하다라는 보여야 거고. 되는군요. 그리고 전당대회 룰로 봤을 때도 한동훈 전 위원장은 대체적으로 다 유리하다라고 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원 100%로 하더라도 유리하고 예를 들어 뭐 당원 50%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불리하지 않다. 근데 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그 비대위에서 결국 전당대회 그 당원 당심하고 민심의 그 수치를 조정을 하게 될 텐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되는 것이 윤심과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더 싫으냐, 나경원 당선인이 더 싫으냐, 아니면 뭐 안철수 의원이 싫으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싫으냐라고 했을 때는 친윤 후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룰도 그렇게 상관이 없어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룰을 이렇게 바꾸든 저렇게 바꾸든 간에 완전히 새로운 후보를 갖다가 세우지 않는 이상에는 용산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구조고,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미 윤 대통령이랑 각을 한번 세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상으로는 좀 유리해져 있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